이거는 자, 지난주 우리 기억 전달 일자 읽고 토의했고 오늘은 그 책 읽은 거에 대해서 독서감 상문 여러분들이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늘 얘기하지만 좋은 독서감 상문이란 그 책을 읽은 자신만의 이야기,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이 담겨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 전달을 읽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 또는 내가 미치지 못했던, 이르지 못했던 깊이 있는 생각을 전해줄 때 그 독서감 상문이 의미 있는 좋은 독서감 상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기억 전달자 이야기의 맥을 뚫고 있는, 관통하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잡아섰을 때 더 좋은 독서감 상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억 전달자 그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요즘에 사회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면, 그 연결된다라면, 그렇다면 또 역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기 때문에 말과 달리 말은 어, 앞에 있어서 모르면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글은 우리가 지금 글을 같이 읽고 평가하지만 애당초 글은 우리가 글로만 받아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게 생기지 않도록 그 글 안에 모든 걸 다 충분히 담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문장 표현이 얼마나 뭐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뭐 멋지게 되어 있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이제 글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쌤이 말했던 것들을 기준 삼아서 친구들의 글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칭찬해주고 또뭐 빠진 부분, 아쉬운 부분, 궁금한 부분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뭐 지적이 되었던 비판이 되었던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민이부터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은민이 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민이 글 맞지, 은민아? 네, 어, 순서는 하진이, 준이, 중원이, 지석원, 지석투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민이부터 읽겠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에서 AI 얘기 질문만 입력하면 답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입력한 정보들만 출력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한 사회, 한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떨 것 같은가? 기억 전달자라는 책에 나오는 사회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사회이다.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간다. 또한 12살이 되면 그동안의 아이들의 행동을 관찰한 위원회라는 사람들이 직위를 정해준다. 그럼 아이들은 정해진 직위를 가지며 살아간다. 그 직위들 중 기억 보유자라는 직위가 있는데 이 책의 주인공 조너스는 바로 그 직위에 선택되었다. 이 직위는 한 사람이 모든 기억을 갖고 그 기억에 대한 모든 감정과 느낌을 느껴야 한다. 조너스와 조너스에게 기억을 전달하는 기억 전달자는 모든 감정을 느끼며 이 사회에 대한 반대와 불만, 거부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런 감정을 느낀 조너스와 기억 전달자는 작전을 짜 이 사회에서 벗어나는 모험을 택하고 조너스가 거의 죽기 직전에 이 사회에서 가까스로 탈출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책을 읽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책 속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소론에서 말한 AI와 같다고 느껴졌다. 정해진 틀과 규칙에서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사람이 입력한 것을 바탕으로 출력하는 AI와 겹쳐 보였다.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이 사회의 규칙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규칙을 아주 조금만 위반하면 바로 사과를 해야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만 느끼는 것을 규칙 때문에 무조건 말해야 한다는 것도 그랬다.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건 쌍둥이가 태어나면 꼭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한 생명을 없앴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었다. 책 주인공 조너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되며 책 속 사회에 대한 거부를 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꼭 기억 보유자가 한 명이어야 하는 것이었다. 기업 보유자의 가장 큰 역할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혼자서 전혀 모르던 기억과 감정, 느낌을 갑자기 가진다는 것은 심리적, 체력적으로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여러 명이 있다고 힘듦이 반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힘듦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여러 의견을 합쳐 더 좋은 조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보유자가 꼭 한 명이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다. 이 책 속 사회는 효율성과 평화로움을 위해 만들어졌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다. 이 사회 속 사람들이 모든 기억과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과연 이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 궁금하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직 그 처음 문단을 질문으로 끝내서 좋았던 것 같고, 줄거리를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윤희, 그 서론에서 그 AI, 지금 현재 사회에 있는 AI하고 지금 이 책을 연결 지어가지고 그게 좋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서 그, 잠깐만. 마지막 부분이야. 중간 부분에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느꼈던 점을 나열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응, 이게 형식에 되게 크게 살짝 신기한 감정을 느꼈는데, 저는 책, 책을 읽게 된 동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쓰고 느낀 점을 쓰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게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지도본, 저요? 지도본, 아, 원인 저 맞죠? 어, 저는 일단은 그 책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써준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해서 이렇게 써준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지독투, 되게 형식적으로 깔끔하게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서론에서 좀 서론 뒤에 얘기를 한 사회 한 사람한테 적용시킨다는 거면 어떨 것 같은가를 그냥 사회 모든 사람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은민이가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민이 글에 이제 우리가 은민이 글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현 사회와 연결해서 이 책을 이렇게 쓰려고 했던 점들. 선생님 아까 이 책이 갖는 현상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것들도 좋은 독서 감상의 조건 중에 하나였는데 은민이가 그런 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면 어쨌든 이 이야기가 처음에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나오고 끝에도 다시 이 고민을 이렇게 지속해서 나와. 그런 점에서 글이 일관성을 띠고 있다는 점. 그런 점들도 상당히 좋은 점이고 사실 이게 기술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어려운 말로 수미 쌍관법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하고 꼬리가 서로 관련되게 이야기를 끌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에서 글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보이고 안정성 있게 보인다는 점에서 그 점도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또 누가 이제 여기 보면 첫째하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세 번째로 느낀 것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씀으로써 글들이 상당히 정돈된 느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최종 결론까지 내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글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글이 나올 거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이른바 가독성,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높아졌다는 점들, 그런 점도 역시 은민이 글의 좋은 점입니다. 은민아, 네? 배부르지? 아, 어? 칭찬 아니요. 많이 먹어서 배부르지? 아이도 배고파? 아이도 칭찬 더 해야 돼, 칭찬? 칭찬 더 해야 돼? 아니에요. 이제 그만해도 돼? 네, 이제 네. 까요. 이제, 야, 까르기. 아, 왜 그래? 이제 욕해도 돼? 네. 자, 우민이가 이제 어쨌든 그런 좋은 점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AI에게 질문만 입력하면 답을 해주는 사이트들이 많다 해서 아마도 요즘에 그 이른바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GPT. 챗GPT로 대표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입력한 정보대로만 출력하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느낀다? 자, 입력한 정보대로만 출력하면 이거는 옛날 얘기지, 옛날 얘기.
옛날에는 입력한 대로만 출력을 했어. 그래서 애가 새로 뭘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요즘 챗GPT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야, 추론. 그래서 지금 은민이 글을 이렇게 챗GPT에다 넣어놓고 이 글을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조언하는 얘기를 해줘. 라고 하면 챗GPT가 조언을 해, 실제로. 이 글이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뭐하고 뭐 이렇게 쭉 그 얘기를 해줘.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처럼. 근데 그건 우리가 입력한 게 아니라는 거야. 옛날에는 네. 뭘 미리 뭐 A를 하면 3 해놓으면 누가 A를 선택하면 3이 나오고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뭘 값을 주지 않았는데 쥐가 막 뭐를 막 만들어서 막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놀라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유용하다고 느꼈다는 거야. 그러면 입력한 정보대로만 출력하니 이거는 초창기 컴퓨터가 나왔을 때의 그런 기능이었어. 근데 어쨌든 이것도 그 당시에는 놀라운 거였어. 근데 은민이가 지금 2025년을 사는 사람인데 마치 이 얘기 쓴 거는 1990년대 컴퓨터가 조금 이렇게 보급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와 신기하다. 그때의 정서를 갖고 있는 거야, 은민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은민이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정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여기 근데 이제 왜 그 은민이가 이렇게 썼냐? 아마 이렇게 정해진 규칙대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그러한 그 이 기억 전달자 이 사회의 모습이 미래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것과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쓰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들이 약간 그 엇나가 있어. 엇박자가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좀 이렇게 뭐야 이 기억 전달자 이 책 사회가 미래 사회인데 그 사회의 모습 그 안에 어떤 그런 구조나 이런 거는 현대 사회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가 이렇게 혼재돼 있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은민이가 제대로 파악하고 좀 더 이렇게 뭐라 정교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그런 정교성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어색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은민이가 이런 시도는 좋으나 좀 더 정교하게 맞춰갈 때 이 글의 어떤 그런 질이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뭐 지금 여기 이렇게 썼는데 끝난다 뭐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그래서 줄거리 이야기 중에서 전체적으로 쓴 건 아니고 어쨌든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쓰면서 자신이 느낀 점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가지로 얘기했고 아까 지금 요 얘기 AI와 같다 뭐 정해진 틀 뭐 이런 출력해 보는 것이 AI 겹쳐 보였다라고 그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과거 로봇 같다 뭐 로봇 같다와 요즘 AI가 이를 지금 현재 은민이는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쌤이 말했지 과거의 로봇은 지금 은미가 말한 대로 입력한 대로만인데 현대 AI는 입력한 대로만이 아닌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 사회 규칙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좋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민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냥 문제다. 이해가 안 됐다. 에서 그치고 있는 점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좋아. 근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자는 거지. 은민이가 야, 너 옷 스타일이 그게 뭐야? 너 엄청 구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팩트를 얘기한 거야. 사실을 지적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그래서 뭐 어쩌라고? 열받는다고? 뭐 어디서 지적질이냐고? 화난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은민이가 한 발짝 더 나아간다면 그냥 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바꿔봐. 이게 너한테 더 잘 어울려. 나하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해 줄 때 그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요거 보면은 역시 은민이가 이 점이 이상하다, 이해하기 어려웠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해하기 어려웠는가? 그럼 뭐 어떠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은민이가 어떤 깊이 있는 생각, 대안 제시 이런 부분까지 은민이가 어쨌든 또 이렇게 생각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좋은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사실은 어, 대단한 능력이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어서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하면 더 깊이 있게 된 거야. 그냥 여기서 그 이상했다, 화면이 이상했다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또 좋은 건가라는 부분에서 너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 그럼 가능한 이유는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토의 과정에서 이 이야기를 좀 다뤘었잖아. 얘기를 했었잖아.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사고했다는 거야.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 생각과 고민의 결과가 이렇게 글에 배어나는 거라. 독서 감상문이라는 것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쓴다는 건 결국 그 전에 자기가 미리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그 생각이 글에 나타난다는 거야. 그냥 글을 잘 쓴다 해서 글을 잘 써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우선이라는 거야. 생각. 그리고 그런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끝마무리 뭐 잘 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기억 감정을 느낀다. 과연 이사회 어떻게 발휘할지 궁금하다 해서 역시 그 궁금하다라는 거에서 끝났는데 뭐 그럴 수 있다. 독서 감상문이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궁금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은민이의 이야기. 은민이 이야기 전혀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왜 좋아 보이지 않나? 효율성과 평화 이전에 그 감정이라는 것들이 왜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까 선생님이 그 예쁜 여자를 보고도 눈길 돌리지 않았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와 인간의 감정 자체에 충실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인 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 감정이라는 것들은 컨트롤의 대상인 건가? 아니면 맨날 없애버려야 될 어떤 그런 건가? 아니다.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감정을 중요시하게 된다. 견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그런 생각들로 뻗어나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은민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중원이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여주고. 자, 중원이 글 읽고 난 다음에 지석 원, 은민이, 하진이, 아니, 중원이 글 읽은 다음에 지석 원, 지석 투, 은민이, 하진이, 준이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원이 읽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을 땐 주제와 설정 등 모르겠는 것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완독 후 부분 부분 다시 읽어보고 그래픽 노블까지 보니 이해가 되었다. 왜 이해가 안 됐나 다 읽고 나서 생각해보니 우선 아주 먼 미래를 그린 내용의 소설이기도 하고 그 시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이지 않았나 했다. 우선 이 책의 줄거리는 늘 같은 상태라는 색깔과 감정, 삶과 죽음, 날씨 등 변수가 없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개성을 억압하는 마을이라는 공간적 배경에서 12살 소년 조너스의 생활에 대한 무슨 것이죠. 평화에 대한 내용이다. 음, 로너스는 12살 기념식을 앞두고 걱정하고 있었다. 12살 기념식에선 11살 기념식 또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거의 성인 취급을 받으며 직업을 받고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시기이다. 이 책에서는 자신이 직접 직업을 결정하지 못하고 마을의 원로들이 아이들의 생활을 지켜보고 재능을 찾으며 어떤 직업에 어울릴지 정한 다음 12살 기념식에서 알려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나스는 기업 부의자 직업을 받게 되고 곧 이 직업이 굉장한 영예와 또는 그에 따른 책임감이 따른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 기업 보유자가 실패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는데, 조너스는 자신이 용감하며 삶을 너머를 보는 능력이 있으니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다음날 조너스는 바로 훈련을 받으러 별채로 갔다. 들어가니 한 노인이 앉아 있었고, 조너스는 그 노인에게 기억을 받아 기억하는 게 그 의무인 것을 알게 되었다. 노인은 조너스에게 눈과 썰매의 기억을 먼저 전달해 주었고, 날씨와 햇볕을 타는 고통을 전달해 주었다. 며칠이 지나고, 조너스는 기억 전달자에게 전쟁에 대한 기억을 전달받았는데,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조너스는 보육사인 아버지가 태어난 쌍둥이를 받고 그중 한 명을 임무 해제시키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기억 전달자는 그 장면을 조너스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의 말에 조너스는 임무 해제가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기억 전달자가 보여준 영상에서는 조너스가 전쟁의 기억에서 봤던 죽음이라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아기의 임무 해제를 보고 임무 해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우리 아버지가 바로 내일 아침에 집에서 키우던 아기 가브리엘까지 임무 해제시키려 한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없어진 조너스는 아버지의 자전거를 훔쳐 뒷좌석에 아기를 태우고 도망쳤다.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 여기서 조너스가 왜 마을을 탈출하는지 생각을 해보니 그저 가브리엘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마을을 벗어나게 되면 자신의 기억들을 마을 사람들한테 전해줄 수 있고, 기억 전달자가 가지고 있는 기억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랬던 것 같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조너스의 사물 너머를 보는 능력이 색깔을 보는 능력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색깔을 볼 수 없었다는 것에 놀랐고, 알아보니 우리 눈에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있는데 원추세포가 색깔을, 간상세포가 명암을 감지하는 기능인데 사람들은 세포 중 원추세포를 없앴다는 게 섬뜩했고, 도너스의 눈 색깔이 옅다는 것과 다른 사람의 눈 색깔이 진하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고려한 작가의 설정이었다는 것이 재미있었다. 수고했습니다. 즐거워. 전체적으로 이야기 스토리를 정리를 길게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넣은 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또 네, 저도 마지막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그 앞에 서론에서 그, 이, 네, 그 시대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있지 않았나 여기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 독서 감상문을 쓴 이유로 이끌어가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책에서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놔서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자, 하진이가 먼저 했습니다. 꼬미. 일단 줄거리가 되게 길어서 처음 책을 안 읽고 읽으면 읽는 사람들한테 좋을 것 같고, 마지막 내용도 되게 전혀 몰랐던 건데 알게 돼서 신기했는데,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전, 그 줄거리 요약도 되게 잘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약간 TMI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그 스토리, 그러니까 줄거리를 알려주는 부분이 거의 전체의 60%, 70%? 그것보다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 그 줄거리를 조금 줄이고, 그 자신의 생각을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늘 그 얘기하는데 독수감상문을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게 있다고 없다고? 그죠? 없어요. 없습니다. 독서감 상문은 이렇게 쓴다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원이가 그 앞에 사람 문민이 글 읽고 평가할 때 앞부분에 책을 읽게 된 동기 쓰고 줄거리 쓰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쓰고 마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독서감 상문을 쓰기 무슨 이런 책이 맨날 이렇게 나와. 가장 일반적인 표준적인 어떤 그런 형태로. 그래서 독서감 상문은 그렇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일반적인 게 그렇게 써도 돼. 근데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들. 그래서 이제 중원이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근데 그 이미 이게 쓸 수 있으니,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다음번에 혹시 독서감사 한번 쓸 기회가 있으면, 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중원이가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쌤이 처음 앞에서 독서감상문이란 무엇이냐. 책을 읽은 중원이의 이야기를 하는 거다. 중원이의 생각이 나타나는 거다. 근데 이제 단지 그냥 중원이의 생각을 쓸 수 있어. 그럼 그건 이제 우리가 에세이, 수필이라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에세이하고 그럼 독서감상문하고 뭐가 다르냐? 에세이는 삶 속에서, 그냥 깨달음 속에서 그런 얘기를 쓰는 거야. 그런데 특별히 독서감상문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과 관련해서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책 이야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쓰면 책이 중심이야, 책이 중심. 책이 중심이 돼서 글을 쓸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은 책이 중심이 되는 글쓰기도 써야겠지만 책이 중심이 아니라 책을 읽은 중원이가 중심이 되어서 쓰는 글 그런 글들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 부분 책의 줄거리를 충분히 잘 갖춰준 부분들 사실 줄거리 갖추는 것도 능력이지 중원이가 능력자지.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야. 이게 이 책이다라는 어떤 그런. 또는 반대로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걸 먼저 읽으면 스포했다고 열받겠지. 어? 스포했다고 열받을 거야. 근데 어쨌든 그런 양면이 갖고 있는데. 근데 독서감상문이라는 건 책을 읽은 사람, 읽지 않은 사람도 보지만 중원이의 글을 읽고 책을 읽은 사람도 중원이의 글을 읽으면서 아까 말했듯이 뭔가 새로운 의미를 느낄 때 중원이의 글이 독서감상으로서 의미 있는 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이 줄거리는 그닥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그러면 책에게 쓰지 말라. 그게 아니라 중원이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것만 뽑아서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어떠했나 그런 느낌 같은 거 이건 뭐 동기라기보다는 책이 어땠나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어땠나라는 그런 심정 이런 거를 알려줬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기도 하고 의미가 없기도 하고 예를 들면 네가 이 책을 이렇게 읽었건 저렇게 읽었건 이 독서감상 뭐 읽는 사람이 이게 궁금하겠냐고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라는 점에서 이제 이거 굳이 안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이제 중원이 글을 읽으면서 이 책이 만만치 않은 책이겠네 아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이 중원이가 이 글을 통해서 그럼 뭐 그건 이제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고 그 끝에 아까 이제 많은 형님, 누님들이 칭찬했던 그 부분들이 바로 원주세포와 색깔을 가격 영향을 감지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대해서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거 몰랐었는데 내가 이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중원이 덕분에 이거를 알게 된 거야. 이런 게 중원이 독서감상을 사람들이 읽었을 때 느끼는 그 유익함이라 유익함. 이런 부분이 더 많아져야 그 글이 더 좋은 글이 되는 거다라는 마찬가지. 중원이가 지금 여기 독서실 수업이 왔는데, 다른 데서 맨날 듣는 이야기, 글을, 문장 표현을 제대로 잘 써라라는 거, 문장 구별하는 거,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굳이 이 수업 들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중원이가 다른 형 누나들로부터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 선생님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이게 이 수업의 의미가 있는 거겠지. 마찬가지다, 독서가. 독서하면서 너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인상 깊었던 장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재밌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놀랍게 끝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은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끝 마무리까지 이렇게 지어줬는데 사실은 끝도 어떻게 끝내라는 법이 없어. 중원이가 이렇게 끝냈으면 이게 끝이야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까 은민이처럼 뭐 앞부분에서 했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다던가 처음에 꺼냈던 얘기를 다시 마무리 짓는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멋진 말로 끝낸다던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여운을 남길 수 있다라면 그 끝마무리가 좋은 끝마무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아까 은민이 어떤 그런 글에서 저런 점을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처음 쓰는 글인데 아유 역시
그 선생님은 중원이가 여기 들어온다 해서 그냥 저기 중학교 2학년 거기에 보면은 진짜 막 잘생기고 막 예쁜 막 친구도 있어갖고 거기로 가랬더니 막 굳이 막 여기 오겠다고 해가지고 왜 그러나 했더니 형님 누님들하고 겨룰 만한 실력이 있어고 뭐 많았습니다. 왜 준이야? 안 돼? 네? 어?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그, 어, 재밌었어요. 아, 사실 3등이 누구였지? 저요. 준이? 이 드니 얼마나 그 핵심만 담았는지 좀 봅시다. 핵심만 남았다니 무슨 뜻이야? 중원 이번에 아니, 제가, 지석이한테 아까, 뭐 논술 숙제 얘기를 하면서, 제 700자를 썼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지석원, 은민이, 하진이, 중원이 지석 투 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네. 기억 전달자는 로이스 로리의 디스토피아 소설로 기억과 감정이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가는 소년 조나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 책은 처음에는 단순한 과학소설처럼 느껴졌지만 읽다 보면 그 안에 숨겨진 의미와 메시지에 끌리게 된다. 조나스는 기억 보유자는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며 그 역할은 단순히 사람들에게서부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다. 기억을 되찾는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 이를 대신해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선택의 자유였다. 조나스는 처음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조나스는 자유와 기억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며 그것이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요소를 임을 깨닫는다. 책을 읽으며 기억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기억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선택하게 된다. 만약 기억을 읽는다면 우리는 누구인지도 모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기억과 선택이 우리의 존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 인간의 자유와 감정을 억제하려는 사회에서 기억을 되찾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기억 전달자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서 우리가 삶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또 되게 한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적었다는 느낌이 난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줄거리가 되게 간략했지만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뭔가 글도 전체적으로 깔끔했던 것 같은데, 주인공 이름이 조나스는 아니고, 조나스가 조나스 맞아. 뭐라고, 조, 조나스야? JONAS. 조너스라고 책에는 나와 있고, 근데 어, 쪼니는 조나스라고 써. 쪼니는 조나스라고 썼어. 아, 쪼니라 써. 쪼니. 쪼니야, 쪼니. 소리가 좋아요. 영어는 조나스예요. 영어는 조나스인데, 한국어는 조나스 한국은 아닌 것 조나스야. 같지만, 근데 아무튼 얘가 약간, 영어를 읽은 게 아니잖아. 아니, 그치. 근데, 그, 그, 다 하고 나서, 그니까, 요 글 쓸 때,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쪼니야. 근데, 그래, 쪼니야,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지. 음. 자, 은민이 또, 저 끝났어요. 하진이.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자신의 생각을 잘, 쓴 것 같아요. 다 중원이 했어요. 중원아 마이크 켜고. 마이크 꺼져 있어. 줌에서. 그래. 저는 뭐 진짜 선택의 자유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되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 거의 모든 부분이 선택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해서 중요한 생각을 정하는 게 되게 구체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좋았어요. 핵심 부분. 그리고 음,
그 짧긴 했지만 그 한 개의 주제를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지속투, 예, 준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왜 인정을 안 해? 예, 준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예. 준이가 그랬다며 너한테 핵심만 간결하게 썼다고. 그랬어? 야, 네가 아까 처음부터 아니, 얘기했잖아. 얼마나 핵심만 간결하게 잘 썼나 보자. 네가 그랬잖아. 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야. 지속투 네가 그렇게 이제 봤으면 네가 감탄을 해야지. 역시 준이는 야, 역시 느리다. 야, 대단한데? 진짜 고마워. 아, 그래, 고맙지? 고마워해. 자, 준이가 지금 보면 글을 아주 잘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은민이한테 했던 조언. 은민이한테 뭘 조언했냐? 현상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깊이 파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었는데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준이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준이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쌤이 또 아까 뭐라 했냐면 좋은 독서 감상을 좋은 중 하나가 그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 책을 관통하는 주제를 붙잡아서 이야기를 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기억 전달 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택의 자유에 관한 문제들. 아까 은민이가 이제 감정에 관한 문제를 붙잡고 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쓰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준이의 장점인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중원이가 평가했는데, 나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했다. 근데 이 독서 감상을 읽으면서 선택의 자유 문제에 대해, 이 책을 읽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럴 때 이런 독서 감상문이 의미 있는 독서 감상이 된다는 거야. 책을 읽은 사람에게도. 책을 읽은 사람도 의미 있는 어떤 걸 하게 된다는 거야. 준이야, 배부르지? 네? 배부르지? 아니요, 저 아직 배고파요. 니도 배고파? 아니에요, 뭘 배불러요, 배불러요. 자, 그 선거를 끝나고 나서 보통 그 승리가 확정되는 순간에 그 후보들이 나와. 어? 근데 주인도 이렇게 보니까는 막 칭찬하니까 갑자기 화면을 탁 키는 거야. 그래서 쫙 자기를 드러내.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와, 아니었어요. 대박. 뭐야? 와, 진짜. 그게 충격적이다, 진짜.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준이가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준이가 이제 반대로 아까 은민이나 중원이 글에서 배워야 될 점은 반대로 준이는 이제 핵심은 갖고 썼는데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글은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글이죠. 불친절한. 그래서 핵심만을 얘기하고 왜 이 책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전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준이가 아까 뭐 700장? 그러니까 온고지 뭐 한 4장, 5장 분량의 온고를 제한받았어. 그럼 이렇게 쓴 게 맞아. 근데 만약 너가 이제 온고지 10장 분량을 제한받았어. 그때는 요 고민을 더 할 필요 없어. 요것만 갖고 쓰는데 여기에 책 이야기, 필요한 책에만 더 갖다가 붙여주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이천자가 또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핵심은 똑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뭐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책에서 구체적으로 끌어와서 예시를 들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기억을 되찾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지 주인은. 근데 아까 은민이 그랬나 중원이 그랬나 어쨌든 거기에는 그 전쟁 뭐 이런 거 얘기를 쭉 쓰잖아.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선택 주너스는 자유와 기억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됐다고 그냥 이렇게 퉁쳤는데 자유와 기억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그 책에서 그 사건이 나오잖아. 그런 얘기를 준이는 다 빼버린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이야기가 같이 써줘야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더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거냐 안 쓸 거냐라는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온거지가 글자 수가 몇 글자를 쓰게 그 정해졌냐에 따라서 자기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걸 또 이게 자유자재로 할 때 여러분이 또 이제 그러니까 글 쓰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쌤도 마찬가지예요. 쌤도 이 준이 글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없을 때 그냥 핵심만 찔러서 짧게 얘기하는 거고, 시간이 좀 많으면 솔직히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거나 다른 걸 끌어서 비교해서 얘기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더 충분히 얘기를 하는 걸로 이제 조정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데 이제 쌤이 좀 문제는 대부분 이제 이게 앞에 사람들 막 열심히 얘기하다 보면 뒤에 이제 시간 부족해갖고 뒤에 사람들은 그냥 뭐야? 잘했어 하고 휙 넘어가 버리잖아. 그게 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사람들은 앞에서 이미 또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얘기 또 계속 중복해서 할 수 없어갖고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4등이 생각이요. 지석원. 예. 다들 글씨가 작? 이거 맞아? 네, 이거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10포인트가 아니고 8포인트였네. 작게 써요, 글씨를. 훌륭해. 자, 지석원 발표하고 준이, 지석투, 하진이, 은민이, 중원이 순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양성으로 가득하다. 수도 없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며 비슷한 것은 있어도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다. 만약 모든 것이 늘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사회가 있다면 어떨까? 기억천재자에 나오는 커뮤니티는 겉보기는 완벽하다. 모든 위험 요소는 제거되었으며 감정은 통제되고 개인의 삶은 모두 계획되어 있다. 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다치고 죽는 사람, 불평등이나 차별을 겪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삶을 통제되어 감시받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섬뜩하다. 저 사회의 구성원들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딘가 이상한 감이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12살이 되면 직업을 부여받는다. 자신의 직업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다. 장로들이 관찰을 통해 아이의 적성을 파악하여 알맞은 직업을 준다. 주인공 조나스는 기억 보유자라고 하는 직업을 부여받는다. 기억 보유자는 커뮤니티가 생기고 모든 것들이 똑같아지기 전 기억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장로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기억 보유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왜 과거와 전쟁과 기근 등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 사람이 모두 짊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통제인 것 같다. 커뮤니티는 모든 것이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감정은 철저히 통제된다. 그런데 감정은 경험으로부터 우러나는 경우가 많다. 즉, 모두에게 과거의 기억이 존재한다면 완벽한 통제는 절대 불가능해진다. 그렇게 이 방대한 기억을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하고 기억 보호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조나스는 기억 보호자가 되면 여러 권한이 생긴다. 커뮤니티에서 금지하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아무에게나 질문을 해도 된다. 커뮤니티는 아무에게나 질문하는 것을 무례하며 일종으로 지정하여 규칙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한다. 또 일반적인 구성원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권한도 생긴다. 바로 임무해제의 장면이다. 임무해제 대상은 정해져 있다. 일정 나이가 된 노인, 발달이 너무 느린 아이는 그리고 쌍둥이, 그리고 임무해제 신청하는 자들이 포함된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임무해제를 그저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독극물을 주입해 박사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커뮤니티는 사회를 완벽하게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다. 이 대목을 읽고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인간성까지 포기해가며 똑같음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호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사람을 죽여가며 똑같음을 유지해야 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 조나스는 임무에서 예정이었던 어린아기와 커뮤니티로부터 커뮤니티 으, 으, 커, 커뮤니티로부터 어, 도망친다. 그 둘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있다. 그들은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지옥에서 벗어난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준이. 그,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아니, 글을 쓰면서 필요한 줄거리는 넣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하는 거, 그거 되게 잘한 거, 그 부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부터 되게, 글을 되게 깔끔하다, 되게 단정하게 썼던 것 같아요. 좀 읽기 편했습니다. 하진. 아까 잘못 클릭해가지고 색연필이 갑자기 나와서 그 줄거리를 잘 쓰고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적은 것 같아요. 어, 뭔가 줄거리 하나 쓰고 자신의 생각 쓰고 다시 또 줄거리 쓰고 이런 형태로 해서 되게 새로웠고 또 아까
쌤이 말하신 것처럼 한나에 대해 뭔가 깊이 파고든 자신의 의견도 잘 넣은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 그래, 형식이 살짝 좀 형식적인 그 영화 리뷰하는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 형식이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길게 써가지고 읽는데 되게 재미를 느꼈어. 그래서 원이 중원이에게 우리 2학년 형님들의 클래스는 좀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클래스가 다름을 느껴서 중원아? 네, 자, 지금 보면 지도원이 아주 여러분들 평가한 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평가도 잘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 여러분들이 나눠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도원이 초반기에 글을 아주 잘 썼던 때가 있었어. 그다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뭐야, 좀 그냥 썼던 때도 있었어. 근데 어쨌든 글 잘 쓰는 지석이 원으로 다시 그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게 두 가지야. 하나는 어떤 자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초기 봤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책이 있어. 그래서 글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쓰면 10번 다 글을 잘 쓸 수 없어. 사실은 야구 타자들도 3할 때 타자면 그 타자가 뭐야? 우수한 타자야, 사실은. 그래서 글 쓰는 사람도 글 10번 쓰는데 10번 다 좋은 글 안 나와. 10번 중에 3번, 4번 잘 쓰면 그 사람 되게 사실 글 잘 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매번 모든 글을 잘 써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 어렵다. 자기에게 잘 맞는 어떤 그런 책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뭐, 자기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 들이지 않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진폭의 차이가 이렇게 큰 그런 경우도 있어.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도본이 이번 글은 어,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아까 중원이가 뭐 리뷰를 읽는 것 같다, 뭐 영화 리뷰를 읽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선생님이 들으면서 상당히 깔끔한 좋은 글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역시 이 책 같은 경우가 다양성 뭐 이런 부분들에 관한 그 문제들이 이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일관되게 또 쭉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어떤 그런 점들. 그다음에 여기서 그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용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 책의 핵심을 깨닫는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상당히 훌륭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준이도 역시 아까 생각이라는 면에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파고드는 건 좋은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준이에게 아쉽다고 얘기했던 부분들 책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점에서 적절하게 지금 지석이는 그 책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또 아까 쌤이 하신 은민이 얘기하면서 깊이 있게 파고들었는데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았다 했는데 지금 여기 준이가 지석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좋아서 야 그냥 얘는 배 터지게 칭찬만 하고 끝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이제 이 부분, 조나스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있다. 그들은 아무도 고통받는 지옥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될 건가 사실 좀 고민스러운 어떤 그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왜 여기 잘 나가다가 끝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하려고 그랬어, 사실. 그 끝 마무리가 아까 그 누구 그래? 선생님 끝 마무리 누가 잘했다고 그랬지? 은민이었나? 선생님 누구 글 아까 끝마무리 잘 됐다고 선생님 칭찬했었지 마지막까지 하나 은민이. 은민이었을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쓰고 마지막 쓸 때 누구였어? 네, 은민이었을 거예요. 네. 은민이 글 같은 경우가 그 끝마무리가 확실하게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뭔가 이거는 끝마무리가 좀 아쉽다 이 전체 글 부분에서 나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요 말 때문에 요 말 때문에 그들은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 지옥에서 벗어난 거다. 와 이걸 너무 멋있지 않냐? 어? 왜 쌤이 이 말이 멋있다고 그러는 거야? 역설로 멋있으니까요. 아무도 고통받지 않는이라고 하면은
오는 사람이 꿈꾸는 천국 아니야? 곧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거기는 고통도 없는 세상이야. 그렇게 천국 가자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천국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로 얘기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분들도 요 한 문장 안에 이 책의 어떤 그런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야 굳이 무슨 끝마무리를 막 이렇게 잡다하게 할 필요 있나? 그냥 하나면 되지? 라고 나중에 이제 뭐 지석이가 프로포즈 하는데 뭐 잡다하게 뭐 할 거 있나? 그냥 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면 되지. 뭐 이런 식 아닌가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끝을 이렇게 맺는 것도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또는 아까 말했듯이 은민이와 같이 끝을 갖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끝맺음. 아까 은민이 글 같은 거. 근데 이건 어쨌든,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끝맺음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사람 누구예요? 저요. 지석투? 네. 지석투 떨려? 저요? 그냥 길게 쓰긴 했어요. 아이, 뭐 또 아, 이렇게 겸손하게 길게 쓰긴 했어요, 또 그래. 자, 지석 아, 보고 빨리 읽어. 하진이 빨리 읽어야 될 신청어 것 같은데? 분인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책의 주인공 조나스는 완벽한 유토피아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는 12살이 된 해에 기념식을 치르며 자신의 직업을 부여받게 된다. 그의 직업은 기억 보유자가 되었다. 기억 보유자는 유토피아 내에서 통제되는 기억을 소유할 수 있는 세계의 단 하나뿐인 직업이다. 그는 기념식이 끝나고 선대 기억 보유자였던 기억 전달자에게 이 사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여러 지식을 기억을 통해 건너받게 된다. 기억을 받으면 받을수록 조나스는 이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나스는 이 도시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고 비인간적인 사회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마음먹게 되고 도시의 감시망을 뚫고 모두에게 기억을 전하기 위해서 유토피아의 경계선 바깥으로 탈출한다. 기억 전달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인 커뮤니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야말로 유토피아 그 자체이다. 커뮤니티는 세임리스라는 개념으로 도시 전체가 움직인다. 세임리스는 모든 재앙의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커뮤니티가 택한 방식으로 이 도시는 마치 로봇들이 사는 도시처럼 매일매일 사건, 사고 없이 보낸다. 또한 직업, 옷, 음식, 날씨, 책상,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통제당하며 어떤 일에 관한 생각을 거짓말 없이 솔직하게 여러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털어놓아야 하는 등 의심과 비판에 빠지지 못하도록 감시당한다. 커뮤니티는 유토피아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이 기억마저 가질 수 없게 만들며 그들은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한다. 네. 책의 주인공 조나스는 기억 전달자에게 기억을 전달받음과 함께 동시에 도시에 대한 의문점 또한 늘어난다. 그렇게 나날이 의문점이 쌓이던 중 조나스는 쌍둥이의 임무 해제를 맡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찾아보게 된다. 임무 해제란 인간의 안락사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사회에서 사람이 죽게 되는 유일한 이유이다.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몇몇 직업을 가진 사람들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커뮤니티에서 방출되는 정도로 생각한다. 조나스는 영상을 본 뒤 가치관이 바뀔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가 위대하듯 말하는 임무 해제가 그저 살인일 뿐이며 아버지는 더 이상 감수성이 풍부하며 가정을 바치는 튼튼한 기둥이 아닌 죄의식 없고 무자비한 살인마인 것이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 나며 커뮤니티 내의 사회를 과거 대파멸 전의 사회로 바꾸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조나스의 아버지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정신질환이나 이주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또한 그는 화목한 가정을 이끌며 살아가는 평범한 가정이다. 작자는 이 설명을 듣자마자 한 인물이 생각났다.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과거 독일의 히틀러 밑에서 유대인 학살을 담당한 임무의 실무총 책임자였다. 그는 초기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그의 유대인을 운송하는 시스템은 몇 없는 기차로 2년 만에 약 500만 명의 유대인을 운송할 정도로 체계적이었다. 그는 가해 지상 최대의 학살자였다. 훗날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하자 그는 아르헨티나로 망명했고 자치를 감췄지만 15년 뒤 그 꼬리가 잡혀 이스라엘의 재판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는 희대의 학살자라는 별명과 다르게 점잖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는 조너스의 아버지와 같이 가정에서는 한없이 친절한 아버지였으며 정신질환 또한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대 최고의 정치 이론 철학가인 하나 아렌트의 자서 악의 평범성에는 에서는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악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것이라고 했다. 아이만은 자신이 하는 것은 그저 하나의 일이라고 치부하며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도너스의 아버지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하지 못했다. 이 책의 시민들은 누구나 악을 행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봐도 순수 악의 그 행위를 그들은 인지할 수 없다. 왜일까?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기억은 이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하등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통제되었다. 기억이란 어떤 일이나 지식을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생각은 기억된 것을 꺼내는 것이다. 즉, 기억이 없으면 생각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원래들은 이 사회를 만들 때 기억을 없애버렸다. 그로 인하여 시민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도시는 시민들 모두가 악을 범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으면 정의의 선 따윈 존재하지 않는 도시, 즉 디스토피아라는 것이다. 작가 로이스 로리는 1937년에 미국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나고 2년 뒤 독일이 일으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그녀는 아주 어린 시절에 TV나 신문을 통해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 기억 전달자의 도시 커뮤니티는 나치 독일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 커뮤니티는 죽음의 임무해제라고 얘기한다. 과거 나치 독일에서도 학살은 최종 해결책, 독가스는 대량 학살을 독가스 대량 학살을 안락사 등으로 불렀다. 이는 명령을 따르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죄책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두 도시 다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시민들을 최대한 통제하에 두는 것,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무자비하게 없애는 등 커뮤니티의 체제를 보면 전쟁 없는 다른 세상에서의 나치 독일은 이런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작가 로이스 로리는 이 책을 통해서 세상의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조잡한 유토피아라는 가면을 쓴 디스토피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네, 수고했습니다. 중원이 마이크 켜고. 줌에서 마이크 켜고. 줌. 마이크 꺼져 있어. 어, 되게 길게 전문적으로 여러 분야를 파고 들어온 것 같고 엄청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고 그 예 들은 거를 책의 내용이랑 흡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의 내용을 빗대서 생각한 게 되게 좋았고 저도 그 사리에 공감이 돼서 참신한 비유였다고 생각했어요. 준이. 아, 글이 되게 길었는데, 하나도 조잡하지가 않고, 그리고 뭐 여기 주인공의 아버지를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준이. 저희요? 맞아, 옵니다. 아, 일단 글을 읽는데 되게 재밌게 읽었고, 뭔가 자신의 의견을 내면서 또 어떤 다른 이제 사람에 비유해서 이게 설명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하진아. 저 일단 줄거리와 생각을 잘 섞어서 쓴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히틀러의 악의 평범성, 이 내용이랑 연관지어서 말한 게 인상 깊었어요. 두번. 그 책에 이렇게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거 가져오고 이거 가져오고 해가지고 쓴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자, 지금 보면 역시 여러분들 평가 잘했습니다. 아까 준이가 했던 긴데도 깔끔했다. 고개 사시는 능력, 중요한 능력이에요. 긴 경우에
한 얘기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뭐 체계적이지 못하고 길다 뿐이야 그냥.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고.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길지만 필요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펼쳐나간다. 이런 게 이제 지속 투 글의 아주 좋은 장점인 거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 원이 얘기했듯이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잘 종합해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만큼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연결짓기를 제대로 잘해야 돼. 이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가능한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아돌프 히틀러나 아이만이나 악의 편법성이나 이 얘기 우리가 뭐해? 예전에 책에서 다 봤던 얘기야. 네. 하나. 근데 이걸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왜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악의 편법성 내가 그거 알아서 뭐해? 라고 하는데 이렇게 독서 감상문 쓸 때나 다른 뭐를 할 때 연결된다고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책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교양을 쌓는 독서를 하는 것들. 그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 자체로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것들이 뚝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연결을 잘 시킴으로써 새로운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이 우리 지석투에게 있는 아주 좋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석투는 어쨌든 다른 것에서 마찬가지로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배경치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있는 점들,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 조잡한 유토피아를 가면서 뒷심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해서 아까 이제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아까 이거를 지석원은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낱말을 표현했고, 얘는 조잡한 유토피아라는 가면을 쓴 디스토피아라는 말을 표현했고, 그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점이 상당히 놀라운, 상당히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저예요. 영민이라네, 하진이. 자, 하진이 글은 발표하고 나서 지석 2, 지석 1, 중원이, 준이, 은미 순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발표. 그 지역 전달자는 디스토피아 세계관이며 모든 감정과 행동이 통제된다. 그 안에서 12살 어린 나이에 중요한 직업을 해내야 하는 주인공 조너스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세계의 비밀이 드러나는 과정을 그리는 책이다. 겉으로 보면 이 세계 사람들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디스토피아 세계관 사람들이라고 하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현재를 재현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마치 로봇처럼 주어진 일만 한테 살아간다. 이렇게 작가는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조너스가 전달받은 기억 중 가장 행복한 기억에 도착해 그 하나의 기억을 바라보며 마무리되는 이 책의 엔딩 장면이다. 이 책의 엔딩은 열린 엔딩으로 앞으로 이 세계관 속 펼쳐질 일들을 독자들의 상상을 맡긴 채 끝나게 된다. 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도 겪을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완벽해 보이는 이 세계 속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이 된 일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겉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조너스가 마지막에 나타내 주는 것 같아서 특히 기억에 남았다.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사회가 과연 옳은 사회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SF 소설이다. 디스토피아의 세계관 속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자, 지석 1, 지석 2. 네, 되게 짧고 간결하게 쓴 것 같고요. 좀 앞에 그 줄거리 요약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지석 1, 약간
학교 영화 감상 수행 평가 하는 느낌이었어요. 뭐 요약하시오. 뭐 인상 깊었던 장면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거의 저는 마지막에 나왔던 추천한다는 말이 되게 추천한다는 게 지금까지 독후감에서 안 나왔던 것인데 추천은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다음에 짧고 거행처럼 짧고 간결하게 쓴 것 같아요. 네. 그 중간 마지막 부분이 인상 깊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약간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민. 어, 저는 일단 글이 되게 짧았는데도 깔끔했고, 자기가 생각한 것도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또 뭐지? 인상 깊었던 장면을 넣었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하진이글 아까 앞에서 발표한 다섯 사람 중에 누구들과 가장 유사해? 준이글. 그렇지, 준이글과 가장 유사합니다. 그래서 준이한테 했던 얘기를 하진이한테 똑같이 하면 돼, 하진아. 준이한테 선생님이 뭐라 했나 기억나 안 나? 하진아, 따요. 같은 것 기억나? 같은데요? 그래서 하진이 역시 지금 보면 하진이가 보면 주로 문학 작품류에 대한 독서 감상이 아주 강했단 말이야. 어? 비문학에 비해서. 그래서 글쓰기 잘한다고 칭찬 다 했었는데 혹시 이번도 그 글 자체의 어떤 그런 뭐야 완결성 이런 점도 좋은 부분이라는 얘기야. 쓰다 말고 뭐 이런 글 짧고 그런 게 아니야. 글 자체 역시 주니어 마찬가지로 본질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딱 쓰고 있는 점들. 뭐 그런 점들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장면들 가장 행복한 기억이 도착 그 하나의 기적을 바라 마무리되는 이 책 엔딩 장면이라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책 알는 사람 몰라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시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끌어다가 써야 되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점들, 그런 점들이 아쉬운 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행복한 순간이 언뜻 보면 완벽하면 우리 일상들이 할 수 없다는 것들이 어, 나왔다. 뭐 이런 부분도 이 글의 핵심과 관련돼서 또 깊이 있는 생각 관련돼서 좋은 부분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것들도 역시 얼마든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근데 역시 뭐야? 핵심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글을 깔끔하게 역시 잘 썼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대체 가짜 뉴스가 뭐야라는 사실 우리 그 가짜 뉴스 관련돼서 미디어 리터러시 해갖고 책을 본 적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짜 뉴스를 좀 더 이렇게 뽑아갖고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책들인데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이 오늘 처음 왔는데 또가 형님 누님들이 너를 환대해 줬어? 아니면 힘들게 할 때 할만해? 아니면 네, 도망갈 거야? 계속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그래, 그래. 선생님 무섭지? 겁나 아니요. 사람 보는 눈이 없는데 애들이 선생님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선생님 겁나 무서운 사람이야. 겁니다. 얼마나 무서우신 분인데. 그 선생님 무슨 맞아. 일이야. 어. 저는 지금 네? 편알이어가지고 좀 자, 어쨌든 뭐 중원이 와서 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서 좋습니다. 다음 주에 도대체 가짜뉴스가 뭐야라는 책으로 하도록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글들 잘 쌤 읽어서 쌤도 어쨌든 기억 전달할자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 덕분에 다른 의미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